안녕하세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신현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암을 발생시키고 암의 진행을 부채질하는 요인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들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제시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것들을 첨부할까 합니다. 유전자의 영향과 더불어 종양학에서는 두 가지를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꼽고 있는데요. 하나는 독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염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독소라면 담배, 자외선, 술, 발암성 화학물질들, 곰팡이 독소 및 기타 외부 독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염증과 관련된 문제는 방사선, 염증 유발 요소들, 그리고 모든 감염성 질병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우리 주변의 발암 물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플라톡신, 옥수수나 땅콩, 면, 너트나무 등에 서식하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입니다. 비소, 흡연, 마시는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성면, 불연제나 단열재, 자동차 브레이크 등에 사용되고 있죠. 공사장이나 선박 수리장에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벤젠, 많은 화학, 제약회사에서 솔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지딘, 과거 옷감이나 종이, 가죽 염색 물감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카드뮴, 배터리나 물감, 금속 코팅,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됩니다. 콜타르 피치. 콜타르 피치는 코팅제나 페인트 베이스, 아스팔트 접착제 등으로 사용되죠. 이산화규소, 모래나 콘크리트, 벽돌 등 공사 관련 물질들에서 발견됩니다. 에틸렌 옥사이드, 살균제나 부동액 등에 사용됩니다. 포름알데히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살균제나 방부제에 사용되고요. 간접 흡연, 그리고 그을림, 나무나 연료, 플라스틱, 가정 쓰레기 등 탄소를 지닌 물질들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이 됩니다. 염화 비닐, PVC 제조 시에 사용이 되고요. 이런 화학물질 외에 암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합성 호르몬들, 면역 반응을 소실시키는 만성 감염 질환이나 이식 수술로 투여하는 면역 억제제,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등 특정 바이러스, 또 헬리코박터균, 태닝 기계를 포함한 진화천 자외선 노출, 원자력 발전소, 엑스레이, CT, 펫스캔 등 의료 영상,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이온화 방사선들, 핸드폰에서 나오는 저에너지 비이온화 방사선, 또 송전선, 전력 배선, 전자기기, 전자레인지, 와이파이 등 낮은 파장의 전자개장, 그리고 이런 것들 이외에도 새는장 증후군과 같은 손상된 소화기관으로 인한 지속적인 독소의 유입,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 영역의 문제들이 암의 발생과 악화에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즉 우리들 모두는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이런 위험 인자들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노출의 결과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언젠가는 암의 발견이라는 종착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깃집에서 탄 고기를 한 점 먹는다고 해서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에 한 번씩 두 번씩 노출되다 보면 결국 암이 발생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챙기는 것이 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